주식 투자가 쉬워지는 방송, 네,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마이크를 켜는 것 같아요. 그 약간 너무 쉬는 날이 많아가지고 또 이것저것 좀 바빴어요. 그리고 뭐 장은 뭐 최근에 국장은 뭐 그냥 쏘쏘했죠. 뭐 그렇게 좋지도 않고 뭐 나쁘지도 않고, 예. 그래서 최악의 상황은 지났지만 이게 지수는 올랐지만 뭐 또 그렇게 재밌었다고 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지 않나? 코스닥 이만큼 올랐고 2차전지가 좀 올라서 그렇고, 예, 코스피도 별로 재밌다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미장이 지금 훨씬 낫죠. 물론 미장도 조금은 이제 약간 고점 부근이라서 약간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국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쨌든 어 전반적인 추세적 상승으로 가기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된 자금 안에서 돈이 섹터 내에서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게 이렇게 맞는 다양한 섹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분산 투자라는 미명 하에 어쨌든 이제 내가 한 섹터에 몰빵하기는 사실 좀 힘들잖아요. 근데 뭐 분산 투자를 하면은 이렇게 뭐 다 깔아놓지 않더라도 한 뭐 두세 개의 섹터에, 이제 성격이 다른 섹터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새 좀 뭐 핫한,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조금 깔아놓고, 뭐 조선 깔아놓고, 뭐 반도체 깔아놓고, 요 세 개만 해도 어쨌든 이제 뭐랄까, 이 세 개가 이제 동시에 잘 가려면은 국장 레벨 자체가 이렇게 평탄한 수준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제한된 자금이 돌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좋으면은 뭐 화장품이 안 좋고, 화장품이 좋으면 조선이 안 좋고, 뭐 이런 식이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수익이 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순환매를 다 먹으려면은, 만약에 내 반도체, 조선, 화장품 들고 있는데 화장품 가는 날에는 화장품 좀 팔아주고, 그 팔아가지고 조선 좀 사고, 그럼 조선 또 가는 날에는 조선 또 조금 팔았다가 다시 화장품 채워놓고, 이게 말을 쉽지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자주 바꾼다는 자체가 회전율이 높아진다는 거고 수수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제 보면 남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 지나가 보면은 막 어떤 종목들은 이렇게 추세 상승을 가 있는데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 나는 먹은 게 별로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이제 제한된 상황에서 또 이제 이런 식인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화장품 샀는데 또 안 갈 때는 이렇게 쫙 빼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내가 조선 화장품 방산을 여러 종목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뭔가 내가 어 장기간 보유하기가 힘들어져요. 이제 구시장 투자자들이 하도 이런 거 조금 성격이 급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미국 장이랑 좀 비교해 보면은 미국 장들은 장기 투자 가능하도록 시세를 그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예. 전반적으로 상승할 때 다 같이 추세적으로 상승해 주고, 이래저래 국장은 힘들어요. 그래서 어 최근에 이제 국장은 특히 올해는 전 세계 증시 꼴찌잖아요. 원래 중국이 꼴찌였는데 중국이 갑자기 급 반등을 하면서, 예, 이제 한국이 독보적인 꼴찌가 됐고요. 러시아랑 1, 2위를,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그래서 올해 국장 투자자들은 어쨌든 힘든 게 사실이다. 저도 7, 8월 달 그때가 이제 많이 빠질 때, 그때는 누구나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 문제도 있으니까 너무 좌절하지는 마시고, 일단 시장보다 잘 하기가 되게 힘든 시장입니다. 이게 일단 돈이 있어야, 돈이 돌아야지 하는데 돈이 안 도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종목 위주로 또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 제가 성장주 포트폴리오에서 그, 어, 편입했던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이제 지금 제가 편입한 가격에서 한 20% 가까이, 20% 조금 안 되게 올랐거든요. 지금 약간 갈림길이에요. 폴란드 2차 수주 물량이 남아 있는데 그냥 약간 보너스 개념이고,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시세는, 단기 시세는 추세는 반영했다고 보여주거든요. 그런 모멘텀들을. 그래서 지금 이제 다 파는 거는 저는 비추고, 만약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볼 생각인데, 여기서 조금 밀릴 수 있어요. 과도하게 밀릴 가능성이 적다 보지만 항상 이제 주식이 100%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반영해줬고 MSCI 편입 이슈도 살아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지만 일부 수익 실현을 하는 거는 괜찮다고 봐요. 한 30에서 50% 정도. 어쨌든 국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원래라면 더 길게 끌고 가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 싼 가격에 잡은 건 아닌데다가 어쨌든 단기 수익이 한 빠른 시간 안에 한 20% 가까이 나줬기 때문에 한 30에서 50% 수익 실현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거는 그냥 만약에 혹시 사신 분 있다면 자율에 맡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예. 수익 실현하는 거는 이 정도에서 나쁘지도 않다. 근데 다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일단 방사는 약간 그런 흐름이 그 하나 인더스트리가 예, 여기 이제 좀 최근에 이제 신규주 중에 근데 지금 사는 건 좀 비추고요. 어쨌든 요렇고요. 화장품주는 조금 뭔가 예, 실적으로 증명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적 시즌이 예, 실적 시즌이잖아요. 어쨌든 이거는 여기는 지금은 실적 잘 나오면 또 예, 이제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많아요. 어쨌든 이제 꺾일 거라는 거지 성장률이. 그거를 이제 실적으로 덮어줘야 하는 게 화장품 세트예요.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는 수출 데이터로 이렇게 막 추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반영되는 거는 이미 이제 시장 가격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죠. 이제 진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봐야죠. 그래서 그거 보고 가도 늦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지금 국장에는 어쨌든 제한된 자금만 해서 돈이 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튀는 거 사면 좀 위험해요. 튀는 거 사면 좀 위험하고 조금 빠지는 거 우량주 중에 좀 빠지는 거를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배당주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 보면은 저는 이제 성장주 포트폴리오에는 이제 좀 어쨌든 이제 성장주를 좀 편입하려고 몇 개 후보들이 좀 있는데 카페 24 예. 지금 이제 여기는 좀 길게 보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여기 뭐랄까 흐름은 가격 흐름은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조금 눌리면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매집의 형태로 가고 있는 예. 그래서 지금은 어 쉽게 말해서 박스권이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인데 어쨌든 예, 가격은 좀 지켜주는 흐름입니다. 여기서 지켜주면서 하기 때문에 그냥 박스권이라는 말은 갑자기 이제 여기서 시세가 치솟으면서 가는 건 언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박스권이란 말은 같이 나도 이렇게 매집한 형태로 가는 게 좋다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내가 비중을 확 싣기보다는 조금 나도 시계를 길게 보고 그렇게 가는 쪽이 좋지 않나. 그리고 이제 LS 계열사에서 마린 솔루션이나 LS 에코 에너지도 이것도 이제 조금 모아가는 형태로 예, 가격에 빠질 때 하면 좋을 것 같고 헥토 파이낸셜 같은 경우는 여기 제 보여서 말씀드리는데 저 이제 와이프 계좌에 들고 있거든요. 그 지금 여기 나쁘지 않은 흐름이에요. 근데 이건 소형주라서 이게 기간 수급이 들어오거나 뭔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려면은 뭔가 이게 모멘텀이 좀 필요해요. 예, 기간 리포트가 쓰는 데가 있긴 한데 좀 더 강력한 실적 모멘텀이나 뉴스나 기사나 이런 걸로 좀 띄울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인되는 그런 느낌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차트 자체는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 상승은 힘들 수 있어도 조금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좀 성장이 확실한 거를 밑에 좀 깔아놓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중국 증시가 좋았잖아요. 그 중국 증시가 이제 투자하기 좀 괜찮은 타이밍 같은데 많이 빠졌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베스팅닷컴 가볼까요? 저는 이제 그냥 이럴 때는 뭐 아무 종목 사도 되긴 한데 그냥 지수 관리한 거 사는 게 좋거든요. 제가 이거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저 어제 샀어요. 어제 이제 중국 쪽에 투자를 3배인 걸 감안하고 보세요. 이제 이거는 예, 엄청 많이 갔죠. 예, 중국 뭐 이렇게 지수로 봐도 엄청 많이 갔어요. 근데 약간
지수로 볼까요 한번? 인데 지수로 봐도 오늘은 어떻지? 오늘은 상승이네. 상승도 볼게요. 어, 최근에 엄청 떠들어댔죠. 나는 그것도 문제 있다고 생각해. 이제 여러 파들이 이제 유튜브나 그런 데서 이제 이렇게 오르면은 집중적으로 이걸 다룬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중국 증시 그럼 이렇게 오를 때는 지금 사야 되지 않나 이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근거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급등할 때는 뭐든지 위험해요. 여기서 지금 샀으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예. 지금 그러니까 물론 막 이랬어요. 지금 보면은 막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용호 망가 왜 안 나와? 중국 망가인가? 어? 하여튼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주식 맞는데 은행 해볼까? 아니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제 세배 레벨짜리 이거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이런 거를 여기 샀다라면은 그 부동산 주들도 심지어 막 40%씩 오르고 막 이랬는데 하루 만에 그러니까 여기 사면 지금 하루 만에 반토막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잘못 보고 이런 데서 고점에 사면 여기는 회복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중국 그 경제 회복 정책들이 별로 좀 뜨뜻미지근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급등할 때 사면 좀 위험해요. 근데 지금은 근데 저는 이제 물론 지금도 완전히 안 위험한 자리는 아니야. 근데 이제 리스크를 감안하고 하는 거죠. 만약 이 차트로만 본다면 어쨌든 보세요. 여기가 갭 상승을 띄우면서 시작했단 말이죠. 맞죠? 여기가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이제 정책이 완전 폭망하지 않는 이상 요 가격은 요 가격 위에서는 놀아야 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예, 기술적으로 맞죠? 정책이 효과를 조금이라도 발휘한다면 근데 그러면은 이게 레버리진 걸 감안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지수로 보면 다르겠죠. 근데 지금 어제 가격이 한 30, 제가 산 가격이 한 37불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럼 10%면은 아 30%면은 한 10, 10불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레버리지니까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아니면 10%겠죠. 이건 3배 레버리지니까 그럼 30% 빠지면은 한 요 정도 딱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감안하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30% 감안하니까 막 엄청 큰 비중을 실지는 않죠. 만약에 지수면은 지수 한 배짜리 수준이면은 10% 빠지는 거겠죠. 예. 10% 빠지는 거 감안하고 이제 살만하다는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여기도 깨고 진짜 정책이 폭망이다. 그럼 그때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해서 손절하거나 하는 건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이 오히려 이제 많이 빼줘서 오히려 눌림목으로 판단하고 중국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한번 예 솔직히 뭘 사든지 상관없다. 지금 중국 이제 유동성이 지금 만약 간다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레버리지 종목 그냥 아예 사버리는 거고 그래서 뭔 사든지 상관없는데 그냥 자기는 이제 본인은 이제 그 위험 수용률을 감안해서 사시는데 지금 오히 사기 좋은 타이밍이 아닌가? 그래서 설거를 하신다면 이런 YN의 세배 레버리지 자리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잘 갔을 때는 제일 화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감안하고 리스크 감안하고 중국 주식들을 사기에 나쁘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중국 주식 일단 그렇고요. 일단 우리도 지금 국내 증시가 어쨌든 금투세 해결도 안 되고 이래서 조금 다양하게 이제 포지션을 넓혀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미국 주식도 그렇고 미국 주식도 제가 몇 개 말씀드린 거 있는데 가지고 있고요. 예, 잘 가고 있어요. 쿠팡도 예, 잘 가고 있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에너지는 여기 안 나오던데. 하여튼 CLNC인가? FLNC 맞아 이거였어. 예, 플러스 에너지도 나쁘지 않고 그냥 미국 주식들은 다 그다음 또 내가 뭐 샀었지? 제가 뭐 들고 있지? 아 저 테슬라 테슬라도 나쁘지 않아요. 로보택시 일정이 있긴 한데 어떻게 될까요? 오늘 아닌가? 예, 어쨌든 미국 주식들은 뭐 빅테크들은
여전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국내 증시도 좀 이렇게 빠질 때, 그래서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생각해 노이즈로. 어쨌든 저는 조선 쪽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중공업을 보고 있다는 이유도 말씀드렸죠. 삼성중공업은 이렇게 싱가포르 정부 쪽에서 여기 요 가격대가 주로 많은 것 같은데 사고, 예, 매집을 많이 해놨거든요. 보면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 가격은 좀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좀 강해요. 예. 갑자기 이제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게 이제 이건 수주 산업이고 길게 보는 사업인데 갑자기 그렇게 중국이 저가 수주 좀 받았다고 해서 확 바뀔까? 그렇게 그렇다고 보지 않거든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 여기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 그 이제 옛날에 흐름 보면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중국 쪽이 갑자기 치고 나왔을 때 어떤 흐름이었냐 그러면 대형 선사는 좀 안 좋고 기자재는 어차피 또 중국 선사 쪽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기자재 쪽이 수혜가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리포트가 있어요. 그 리포트도 좀 주목해 볼 만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도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 다시 가격이 하이로코리아 하이로코리아도 좀 괜찮네 자리가.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여기 지금은 크게 빠질 그게 없는 것 같은데 하이로코리아나 대강이나 성감랜드. 하이로코리아가 좀 괜찮아 보여. 여기는 왜냐면 주주도 좀 신경 쓰는 편이고, 물론 예전에 는 태강 많이 했지만 태강 하이로코리아가 네, 좀 괜찮아 보이고요. 어쨌든 이 3사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다 거기서 거기서 비슷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조선 쪽이 좀 괜찮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음식료도 솔직히 너무 많이 빠졌어요. 예. 이게 이렇게까지 빠질 일인가? 제 단위는 약간 좀, 저도 이제 현업에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외 쪽은 계속 잘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지. 제 단위는 해외 쪽은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게 이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이익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조금 이제 버겁기도 하고, 이제 국내가 성장이 막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여기도 항상 트레이딩 플레이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0만 후반대 되면은 이제 지금 살 타이밍이죠. 사고 30만 넘겨가지고 30만 중반 되면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래서 저도 이번엔 좀 다를 줄 알았더니 이번에도 이렇게까지 많이 빼버리네요. 그리고 이제 롯데푸드는 여름 지나고 오히려 요새 조금 추세적 반등을 다시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도 결국에 이제 실적이 중요할 겁니다. 이제 삼양식품부터. 예. 뭐 하나 좀 터져줘 이끌어줘야죠. 그래서 어디가 실적이 잘 나올지 좀 궁금하게 하네요. 라면 쪽일까 아니면 이제 화장품일까, 어디가 과연 진짜 다음 주도주가 될까요? 일단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이 결국 판가름을 줄 것 같아요. 예. 반도체 쪽 반도체가 오히려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미국 AI 쪽이 다시 살아나면. 왜냐면 반도체는 많이 맞았잖아. 많이 맞아가지고. 예. 근데 일단 여기는 삼전이 가야 되는데, 이제는 약간 오늘 또 보이시죠? 삼전이랑 SK 하이닉스는 조금 다른 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드러나잖아요. 원래 이게 같이 가잖아요. 삼전 하이닉스.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가 좀 더 변동수 큰 느낌으로 삼전이 1% 상승하면 하이닉스 2% 상승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다르죠. 같은 반도체인데도 완전히 다르죠. 삼성전자는 지금 마이너스고 하이닉스는 오르고. 이제 이거는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지. 이미 지금 이게 차트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전이 다 가야지 이렇게 3전 쪽에 이제 장비사들도 다들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요 차별화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도체는 그냥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쪽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좀 저기 누구야, 어디서 샀더라? 유진테크는 좀 괜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이런 회사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폴라 캐피탈 영국 쪽 어디 사모 펀드인데 여기가 이제 지분을 늘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주시장이 우진시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는 거죠. 지분 매입 이렇게. 예. 그래서 보면은 레이도 최근에 웃겨요. 레이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여기는
싱가포르 이게 이제 저기 어디야 삼성중공업도 매수하고 있는 이 싱가포르 연기금이 늘렸고요. 얘들은 아마 탈출했을 건데. 아 얘들이 아니구나. 얘들도 늘렸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니까 어 지금 최근에 이제 갑자기 시세가 낮고요. 폴라 캐피탈인가? 여기는 이제 매도 치고 나가세요. 이거는 손실 봤을 거예요. 웃기죠. 근데 이게 사모펀드들 엄청 투자 잘 하는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애들이 많겠어요. 이제 요 폴라 캐피탈은 이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손들 치고 나왔거든요. 왜냐면 레이가 보세요. 장기간 하락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보면은 이 싱가포르 정부하고 이 GIC 얘가 걔네 똑같은 애인데 이게 싱가포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올랐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식 좀 좋아하거든요. 얘들이 같이 탈출하면 같이 탈출하고 약간 이제 완전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애들이 사준다는 소리가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물론 이제 조금 얘들은 이제 자금이 크기 때문에 갑자기 산다고 뭐 쭉쭉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매집할 가능성이 높겠죠. 길게 보고. 그렇긴 해도 예, 좀 괜찮게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 하나 체크해. 이런 거 다 체크해 놓은 데인데 선진뷰티도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 매입이 있었기 때문에 좀 깔아주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이오테크닉스도 최근에 오르고 나서 이렇게 바로 올랐잖아요. 이건 바로 반응이었어요. 이오테크닉스는 어디서 샀더라? 내가 뭐 사모펀드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이런 거를 전자공시를 자주 봐야 돼요, 여러분. 벨리 기포드 얘도 사모펀드인데 많이 늘렸죠. 그 이 공시에 보면 15, 4일날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 바로 올랐어요. 바로 반응이었어요. 그때 바로 썼어도 한 10% 바로 단기로 먹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주식들을 좀 항상 이렇게 자세 전자공시를 붙여고 체크해 놓고 해놓으면 체크하면 좋다. 그래서 자기가 평소 관심 있었던 종목인데 이런 메시지가 공시가 뜬다? 그러면 이제 매수 시그널을 봐줘. 백과사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 체크는 결국에 가는 게 많아요. 보세요. 강원에너지도 요쯤이었거든요. 결국 갔죠. 백과사도 결국 갔죠. 그러니까 제가 느낀 특징이 뭐냐면 경험상 느낀 특징이 뭐냐면은 이런 지분 매입 공시가 나오잖아요. 대표가 매입이든 어떤 사모펀드에서 매입하든 이러면은 보통 이제 바로는 안 가지만 좀 지나고 나서 보면 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자체가 이제 안전만이 좀 될 수 있기도 한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싱가포르 연기금이 산다는데 뭐 걔들이 뭐 정보력이 없어서 갑자기 뭐 레이를 사고 삼성중공업을 사겠어요? 걔들도 뭔가 있으니까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을 해봐요. 그 애들이 똑똑하겠어요? 내가 똑똑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시계를 볼 때 장기 시계랑 단기 시계랑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 걔들이 산다는 자체 큰 자금 주체가 거인 어깨에 올라타라고 큰 자금 주체 산다는 거 좋은 거죠. 그게 아니면은 대표이사들이 사는 이렇게 이런 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이런데 시그널이 있었으면은 이걸 보고 사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아이센스 같은 경우도 남아켄 대표이사가 여기서부터 계속 샀지만 어쨌든 보면은 크게 빠지진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시그널이 된다. 진성 TS도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추가하셔가지고 지켜보면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실리콘투 어쨌든 화장품 쪽의 키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실리콘투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이 좀 흐름이 오늘 좀 괜찮아 보이네. 그리고 국내 증시가 근데 좀 코스닥은 좀 많이 빠지네요. 2차 전지는 저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오른 종목들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크게 관심 없어요. 난 2차 전지주 살 바에 그냥 테슬라 살래.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은 그래서 어떤 종목들 좀 가지고 계시나요? 예. 지금 사기에 뭐가 적당할까요? 제가 봤을 때는 조선 쪽이 좀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삼전들도 많이 사시겠죠. 삼전 5층 오면 사신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주변에도 그렇고. 근데 보세요, 이것도 국내 증시를 떠받치는 건 결국 개인이에요. 우리 벌써 진짜 이렇게 보세요. 외국인들 외인 형님 이렇게 팔아제끼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고 있어요. 이 하락이 좀 멈춰지기를. 어쨌든 3변이 행복해야 국내 증시들 대부분 행복해집니다. 자금도 들어오면서. 약간 그래서
제가 방송을 좀 자주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래서 요새는 좀 뭐냐면은 방망이를 좀 자주 안 휘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휘두르는데 오히려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 조금 지금 장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면은 막 수익 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일 제가 여기 좋은 걸 봐도 이게 장이 좋을 때는 있잖아요. 이게 막 반짝반짝 지금 이게 움직여야 돼요. 근데 보면 지금 숫자 자체가 변함이 없잖아요. 지금 거래 대금이 많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 자체에서 삼전이 죽어 있는 상황에서 뭘 내가 트레이딩 한다고 대단한 트레이딩 한다고 뛰어들어봤자 예, 신중하게 방망이 휘두르지 않으면은 예, 그러니까 자꾸 안 좋은 볼이 들어오는데 내가 방망이 자꾸 휘두른다고 해서 그럼 자꾸 땅볼만 치고 아웃만 될 뿐이죠. 예. 그러니까 좀 기회를 아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어 요즘에는 예, 조금 이제 있는 것들도 수익 좀 나면 좀 처분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도 해요. 이러다가 좀 좋은 장이 오기도 할 건데 그래서 좋은 장이 오면은 자기가 모아 놓을 종목들도 좀 정해 놓으시면 좋겠고 또 가는 건 또 한순간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 줄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 좋은 기회가 오면은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유진테크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3전 때문에 완전 죽어 있긴 한데 어쨌든 3전만 이렇게 좀 근데 3전 반등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그게 문제지.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여기서 조금 걔들이 지분 늘린 것도 있고 음, 괜찮다고 본다. 예, 코브스 코리아 뭐 엄청 잘 가네. 이런 게 테마주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랜만에 글도 썼어요. 이게 버피클럽에 이제 한동안 너무 안 쓰다가 이게 좀 여기 글도 보러 오세요. 테마주 특성. 국내 테마주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글도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랜만에 보러 오시고 예, 아무튼 방송을 자주 하는 게 낫겠죠, 여러분. 그래도 예, 그래서 혹시 고민 있는 종목들이 있다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종목이 어떤지 대충 봐드릴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방송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